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익산시와 총선 당선인들이 통합 전수교육관에서 첫 당정 간담회를 갖고 공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로 예상되는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결과 발표와 제2혁신도시 유치, KTX 익산역 확장, 전북권 광역전철망 운영, 왕궁 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 등 산적한 현안들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익산시와 총선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첫 당정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익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익산의 미래 발전 방안과 현안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익산시의 현안 사업과 국가 예산 확보 추진, 정부 공모 대응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왕궁 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 전북권 광역전철망 운영,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농촌지역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 사업, 황등시장 시설 현대화,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 등 39건이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의지를 끌어내고 사업비 확보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공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도원님들, 우리 시국장님들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익산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큰 힘이 듭니다. 특히 이달에 나올 예정인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결과 발표와 오는 11월 정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두 번째 공공기관 이전은 대응 수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기반 인프라가 풍부한 충북에 전북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당선인들도 공약한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는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 간 경쟁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공약 사업인 황등호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국립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 건립, 익산 교육발전특구 성공 추진 등도 중요해 익산시와 정치권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대응을 만드는 골든타임으로 함께 좀 생각을 해서 집중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멘텀을 꼭 힘을 모아서 함께 해나가자는.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가예산 1조 3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려는 익산시. 당정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가 돌파구를 찾아나갈지 주목됩니다. 익산 폐철도 유휴부지가 도시숲으로 탈바꿈됩니다. 익산시는 장항선 폐철도 유휴부지 7헥타르에 66억 원을 들여 올해까지 나무를 심고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전라선 폐철도 유휴부지 4헥타르에는 내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도시숲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처럼 도시숲이 확충되면 여름철 도심 열섬 현상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익산 여행자센터 115 여행자 쉼이 익산역 앞에 마련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센터는 익산역 동부광장 맞은편 익산대로 156에 조성됐습니다. 센터에는 캐리어 보관함과 휴식 공간, 마룡이 등 굿즈 상점 등이 마련돼 있고 익산 관광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익산시가 하반기 정기 인사를 앞두고 3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의보에서는 인사 부정청탁 금지 사례, 권익위 인사청탁에 관한 유권 해석 등 인사청탁 금지 규정에 관해 안내합니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복무 기강 해이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한 지 7년 만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도심공원이 시민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동공원을 시작으로 수도산공원, 모인공원, 소라공원 순으로 준공될 예정인데 내년 초까지 도심공원 21만 평이 확보됩니다. 예전 모습과 달라진 익산 마동공원입니다. 익산시가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민간 특례를 적용한 곳으로 17만여 제곱미터에 보상비 등 민간 자본 73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곳에는 벽천 인공폭포와 주민 쉼터, 커뮤니티 센터, 야외 무대, 어린이 놀이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민간 특례를 적용한 도심공원은 또 있습니다. 금강동 수도산공원은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바닥분수와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등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모현동 모인공원은 오는 9월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 숲속 도서관과 야외 공연장, 생태학습원, 주민 휴양공간 등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초에는 소라공원까지 준공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특례를 적용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도심공원 21만 평이 익산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4개 공원이 21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휴게시설, 운동시설, 그다음에 다양한 녹지공간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민간 특례는 사업자가 부지 전체를 매입한 후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익산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30%의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구조입니다. 익산시가 공원 일몰제로 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게 돼 공원 기능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자 7년 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색을 갖춘 도심공원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고품격의 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녹색 정원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7년 만에 도내에서 첫 선을 보인 마동 민간특례공원. 주민 휴식공간과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할 민간특례공원이 속속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익산시의 지역업체 우선 계약 추진으로 성금 집행액이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시는 지난 26일 기준 올해 성금 집행액 22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억 원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시는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감안해 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추진 자금을 최대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리 송악초등학교 학생들이 앞으로는 멀리 돌아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익산시는 사업비 4억 1천만 원을 들여 송악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폭 3m, 길이 220m의 새 통학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없어 1km 이상을 우회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새 통학로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CCTV도 설치됐습니다. 익산의 청년과 중장년에게도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을 노인, 장애인, 아동에서 청년,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까지 확대합니다.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세부터 64세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아픈 가족을 부양하는 13세부터 39세까지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 제한 기준이 없고 월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 토성의 유적조사 과정에서 백제의 물 관리 방법과 토목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집수시설이 발굴됐습니다. 또 집수시설 안에서는 칠피갑옷 조각과 도장을 찍은 백제 시대기와 문서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목재 막대기 등 다양한 유물이 나왔습니다. 다른 성벽에 비해 비교적 높이가 낮은 익산토성 남쪽 성벽에 있는 평탄 지역입니다. 지난 1981년에 이루어진 남쪽 성벽 조사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집수시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수시설은 물을 한 곳에 모아두기 위해 만든 겁니다. 이번에 발굴된 집수시설은 일부가 무너져 내렸지만 평면 원형 형태를 띠고 있으며 동서 9.5m, 남북 7.8m, 최대 깊이 4.5m 규모입니다. 특히 물이 중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안반을 인위적으로 깎은 흔적이 있고 석재를 사용해 견고성을 높였습니다. 백제시대의 물 관리 방법과 토목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형이고요. 그다음에 돌로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바닥에는 물이 고일 수 있도록 그 유선형으로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집수시설 안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나왔습니다. 오칠된 가죽을 연결해 만든 갑옷인 칠피갑옷 조각은 물론 도장을 찍은 기와인 인장화가 발굴됐습니다. 여기에 문서를 분류할 때 사용한 목재 막대기인 직경 2.3cm의 봉축 조각이 나왔는데
한쪽 면에는 정사 금제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금제식은 현재 남아있는 식량이라는 뜻이고 정사는 597년 또는 657년으로 추정돼 익산토성의 운용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루마리 끝에 지금과 같이 이제 글자를 써서 문서를 펼쳐보지 않고도 문서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고대 문서 방법의 하나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익산토성 발굴 조사, 집소시설과 칠피갑옷 조각, 목재 봉축 조각 등이 나오면서 백제 시대의 물 관리 방법과 토목 기술, 문서 보관 방법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가 초등학생들에게 농업, 농촌을 알리기 위해 스쿨팜을 운영합니다. 시는 올해 9,600만 원을 투입해 이리 고현초, 이리 동북초 등 12개 학교에서 스쿨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스쿨팜에서 직접 농작물 식재부터 재배, 수확, 음식 조리까지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텃밭 상자를 이용해 전통 방식의 벼 수확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가 전북자치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광역 치매안심센터 발전 워크숍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센터는 치매협약병원, 협력의사, 지역대학과 연계한 곤충치료 서비스 등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함여읍, 용안면, 중앙동, 신동, 삼성동 등 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6월 1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은 6월 선정되면 2년의 임기 동안 다양한 자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곳곳에서 우리 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정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송악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물망초경로당 앞 부지에 달빛 테마 정원 가꾸기에 나섰고,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복지센터 앞에 유천 맹문동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익산시 어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식사권 지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저소득 및 다자녀 가정 100세대를 위해 10만 원씩 1,000만 원 상당의 외식권을 준비했는데요. 어양동 복지통장들이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직접 방문해 외식권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